했다니까요. 컴퓨터 안 좋다고 방송 안 했죠, 그죠? 그랬더니까 뭘 바꿨나 보네. 컴퓨터가 잘 되네. 근데 컴퓨터가 잘 되니까 뭐에 기존에 이렇게 그 저장되어 있던 게 없어지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걸리네, 그죠? 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게 이제 그 전광판인데, 예. 그 이 정도는 돼야죠. 뭐가 하면, 이거 이제 뭐, 그건 잔소리니까 그거 하고. 자, 이쪽이 들어오나? 자, 지금 화면이 보이나요, 다? 음, 화면 다 보이시죠? 오늘 한 이 방송 자료도 다 보이시고, 그죠? 어, 채팅창 나오던 게. 제가 이것도,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그거 하네요. 그죠?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이미 지난주에, 그죠? 지난주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지? 뭐 하락 변곡점이 왔다. 의사록 공개 변곡점이 왔다 해서 내려왔잖아요. 그죠?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미국의 CPI가, 그러니까 항상 시장 지수를 보면 되게 쉬워. 그죠? 왜냐면 어느 굵직한 사안, 스케줄, 이 부분 속에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그죠? 그러니까 이미 뭐 여러분들에게 이때도 어디 갔나? 이때도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 그죠? 변곡점의 징후. 그 변곡점이 온다.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커졌나? 얼굴이.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그제 시기장 스케줄과 전망해서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미국의 CPI가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면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미국 시장이 이런 굵직굵직한 사안에 따라서 미리 움직여야지, 그죠? 그래서 요 3월 16일, 15일 이 라인 부분에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시장 지수가 올라갈 때, 그 올라갈 때 어떤 흐름을 갖고 가는 쪽을 갖고 가느냐. 반대로 내려올 땐, 그죠? 비중을 내가 견딜 거냐, 이번 하락을 견딜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뭐 소비자 물가 지수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들으셨으니까 이런 건 넘어가도록 하고, 수출과 관련된 부분도 뭐 자세한 건 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유튜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아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와 그리고 거기에 실적하고 실적 대비 떨어졌다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보신 분들? 에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이 에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 방송 시간에는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욕심이 많아서 이건 지난주 내용이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왜 미국 시장에 하락 변곡점이 나왔는지, 그죠? 그 하락 변곡점과 관련된 부분에서 내려오면 13,750과 13,250 이 사이 부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산업과 섹터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서 끝에 가서 이제 완성 셀보다는 소재가 좋고, 완성 셀은 그나마 원통형 배터리 쪽이 나은 상황. 그래서 삼성 SDI 정도가 괜찮고, 이제 그 부분 속에서 이제 설명을 다 드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걸 못 드렸어. 이제 이 에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2006년과 2008년도에도 에그플레이션,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바이오 디젤이니 뭐 하면서 이 농산물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컸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 지금은 전쟁 인플레이션, 전쟁 에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이 라인에서 다 들어가는 게 석탄 에너지 규제, 가스 수출 규제 이런 거 해서 비료 부족, 거기에 칼륨 부족, 곡물 비료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이 비단 이 부분만이 아니라 원자재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원자재와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 흐름들 속에서 또 기후변화 때문에 미국의 곡물 생산량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 전쟁이 악화일로 이르면 파종, 4, 5월 달 파종을 해야 되는 라인에 옥수수라든지 밀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콩 다 할 거 없이 4, 5월 달이 파종, 이 시기를 놓치면 전체적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올라간다고. 제가 아까 미국 시장의 8.5%이 소비자 물가 지수, 거기에 이제 근원 CPI 이 이야기를 했지만, 레벨 자체는 지금 이 물가가, 저는 이제 4월 요번 지표가 미국에서의 소비자 물가 지표, 그리고 이 지표가 최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게 5월, 6월로 가면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매파적 이야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수가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 그건 아니다. 오히려 오늘 상승 부분은 조금 그동안 나스닥이 고점, 단기 반등한 이후 낙폭을 8% 정도 주면서 이제 반등 타이밍에 왔고, 더 발표될 지표라고는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인데, 미국은 생산자 물가 지수보다 소비자 물가 지표가 더 중요하고, 중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비자 물가를 제어할 수 있는 공산당이니까, 그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중국이 월요일 날 생산자 물가 지표 발표하면서 급락을 했고, 그죠? 그래서 그 여파가 미국 시장에 개파락을 갖고 왔고, 어제 미국 시장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면서 이제 악재의 노출로 바라보면서 반등하는 그런 형태가 전개된 거죠. 그 이미 여러분들 지난주에 돌직구 보셨거나 김기수 유튜브를 보셨으면 이미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날 저점 나온다는 거 다 여러분들 예상하고 있었잖아. 그죠? 그게 예상이야, 예측이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게 행여 지표가 잘못 나오거나 예상대로 안 나와서 더 나쁜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대응을 해야지. 그죠? 그런데 다음 주에 뭐가 나오는지
무슨 지표가 나오는지, 긴축과 관련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이런 거 하나 생각 안 하고 그냥 내종만 하염없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겠지 이렇게 보면 항상 거기서 거긴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는 부분 중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제 요 부분 비료 생산에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도 그죠? 우리 회원님들하고 골드회원님들하고 이해상충이 벌어질까봐 종목 이야기를 안 한다 그랬지, 그죠? 그 중에 이제 비료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땐 예, 남해화학이지, 그죠? 이런 쪽이 그 에그플레이션, 비료 강세.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2005년과 2006년에서 2008년 이 당시 이때 급등했었거든. 그죠? 보게 되면 이때가 2006년에서 2008년도 때가 에그플레이션에 의한 움직임이 진행됐을 때 이때는 수요에 의한 에그플레이션이 그래서 그게 2006년에서 2008년 이때 확 올랐다고.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느냐? 3배. 평상시보다 3배가 증가한 흐름을 보여줬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보여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게 이제 에그플레이션의 정점. 그게 거의 1년 동안 상승을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또 별 볼 일 없어졌어. 남해약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사료나 뭐 이런 주식들은 솔직히 저는 잘 쳐다보지 않고 거기에 뭐 이 가격 전이를 할 만한 그런 회사 부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비료 쪽의 남해화 그리고 또 제가 또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종목은 월등하게 영업이익이 확 늘어났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그렇다고 또 내일 남해화 확 사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정고점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왜 그거 비단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뭐 삼성전자 2.5% 오르니까 와 바닥 나왔어. 이제 다 삼성전자 들어오세요? 응? 아 뭐가 이렇게 많이 떠. 그죠? 잘 보시면 지수를 체크를 할 때 아까 제가 2591포인트 1월 28일 날 그죠? 그 지수를 잘 보라고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 2598포인트를 찍었었던 1월 28일 2591포인트를 찍었었던 1월 28일이면 종목들이 여기 이 라인이에요. 그죠? 여기다고 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놨지. 그 부분에 놓여진 그리고 더 미치잖아. 그죠? 이번 3월 16일 이 자리도 여기에 그죠? 3월 16일 자리도 요쯤 되는 위치에서 지수 다 올라가는데 그때 제가 변곡점 시장 지수 변곡점이어서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 올라간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못 올라간다라고 제가 돌직구 타이밍에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그거 다 체크해 보시면 나와. 미리 이야기한 거니까 내려간 다음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삼성전자 쳐다보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 오른 거는 확인을 해야 돼. 뭘 확인을 해야 되냐? 아까 여러분들이 돌직구 타이밍에서 본 것처럼 어제 이 호재성 재료로는 그죠? IT 강국인 대만의 IT 수출 흐름을 보게 되면 이 3월 달 양호하게 나왔어. 생각보다. 그 뉴스도 나왔고 그리고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반도체 육성과 관련된 부분을 본격화하려는 내용도 나왔고 거기다가 시장도 반등할 타이밍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된 부분 그런 부분에 그 부분보다 내일 옵션 만기 흐름 속에서 지수를
그죠? 원하는 자리에다가 맞춰 놓으려고 시가총액 큰 종목을 끌고 왔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아직은 하락 추세에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락 추세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니까 주식은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때 하락 추세일 때는 섣불리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락 추세에 놓이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죠? 주식을 싸게 사려고 그래. 그죠? 싸게 살려다가 보니까 올라가는 추세를 가지고 올라가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세를 가지고 내려가는 종목을 산다고. 그죠? 그게 뭐냐? 옛날에 얼마였었는데를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얘가 망해?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 추세 하락을 갖고 내려오는 쪽에 물론 어느 타이밍에서 싸게 사면 가장 싸게 사는 거예요. 그죠? 어제 사면 가장 싼 거지. 그럼 2.5% 수익 나는 거지 오늘. 어제 종가에 샀다면.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저항 라인에서 저항을 받을 거냐 뚫을 거냐 추세를 전환시킬 거냐 이거는 여러 가지 시황과 그 산업 섹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죠? 일단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아까 제가 유메이드와 관련된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이 24만 5천 원만 바라보는 거예요. 24만 5천 원, 700원이 최고점에서 지금 얼마만큼 떨어졌는데 여기서도 많이 졌다고 그랬을 거고. 그죠? 이거 17만 원, 18만 원 내려왔을 때도 많이 떨어졌다를 거고. 또 내려왔을 때도 12만 원, 13만 원 내려왔을 때도 또 싸다고 그랬을 거고. 그죠? 또 밑에서도 10만 원 싸다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10만 원에 샀었어도 또 박살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올라올 때는 뭐가 있었느냐. 이때도 제가 이 부근에 가서 한번 김기수 돌직구 타임 유튜브나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돌직구 타임 영상에서 제가 꼭 마디마다 이거 이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초보자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선 수익 내기가 힘듭니다. 그 다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카카오도 몇 번씩이나 이야기했고, 그죠? 삼성 SDI 제가 80만 원에 팔았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도 했고, 그죠? 그런 라인 부분들, 그러니까 가치를 보지 않고 가격을 보기 때문이야. 근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지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시장은 딱 3가지 부류로 보면 돼요. 아까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어떤 이야기냐. 성장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아까 제가 그려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박스권이야. 아까 그려진 게 다 없어졌네. 파워포인트. 이것도 지난주 거지. 잘해봐야 박스야. 그죠? 시장 지수가 이렇게 지금 박스권에서 헤매고 있어요. 2800과 2600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박스보다 더 강한 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국면별로 주도 섹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종합주가지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1월 11일 3266포인트, 6월 25일 3316포인트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지는 흐름인데도 그 국면별로는 다 오른 섹터들이 있어요. 그죠? 시장처럼 가장 못나게 떨어진 애가 한 번도 시세를 못 주고 떨어진 애가 누구냐?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 현대차, LG화. LG화학은 그래도 중간에 시세 냈지. 그죠? 그 진짜 큰 종목으로 삼성전자 1월 11일 날 고점 내고, 그죠? 하염없이 쭉 떨어졌잖아.
그죠? 현대차 1월 11일 고점 내고 쭉 떨어졌잖아요. 그죠? 시장 지수처럼 쭉 떨어진 거. 하다못해 경기 민감주의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정밀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4, 5월 달에는 반짝하면서 상승했어요. 그죠? 포스코도 마찬가지. 이게 연으로 기준을 해봐요. 그죠? 2021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제 1월 달이에요. 작년 1월부터. 그죠? 1월 달에 고점 찍고 그죠? 이때 이 타이밍에 올라갔던 게 효성첨단 소재. 그죠? 1월 달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진 거 있잖아. 그죠? 효성첨단 소재는 지금 사도 되는 라인이야.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그죠? 이렇게 내려왔는데 얘는 이 폭라인과 여기 라인 부분에서 월봉이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월봉이 깨진 종목들이에요. 월봉의 20개월이 깨져 있는 종목은 올라와도 20개월에 부딪혀요. 그죠?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하는 건 여러분들은 여기서 87만 7천 원, 이날 이 87만 7천 원 찍던 날 제가 우리 회원님 남아있었던 거 다 매도하라 그랬어요. 3번의 극한 상승을 했으니까. 효성첨단소재 제 김기수 주식 유튜브에 무진장 많잖아요. 그죠? 제가 1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주도주로 갖고 갔었던 거. 그리고 이 87만 원 그리고 나선 쳐다보지 말아라. 50만 원 돼야 뭐해? 사실은 여기서 한번 올라올 수 있었어. 그런데 올라오는 라인 부분에서 뭐가 터졌어 연말에? 현대차 제네시스 수소 엔진 개발 중단. 그리고 수소법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때려라.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 MTN 수소주주들이 거기에서 다 박살났어요. 왜? 수소법 통과될 줄 알았거든. 그런데 수소법 통과 안 시키고 거기에 뭐해? 누구야? 현대차 제네시스 수소 엔진 안 한다. 그러면 이건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 박살났어. 얘뿐이야? 수소 관련주들 다 박살났지. 그죠? 이러면 이제 정권 바뀌면 수소법 통과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봐, 저는. 그런데 그 주식은 바닥에서 사면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줘야 돼. 그게 바닥일지 아닐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이게 돌아가는 과정. 수급, 주도 세력이 매집을 하는 과정 부분에 시간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 국면,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그때부터 바뀐 섹터가 있잖아. 그죠? 그게 가장 큰 거는 한국항공우주부터 시작해서 이 2월 24일 날, 그죠? 전쟁이 나면서, 그죠? 2월 24일, 2월 말에 전쟁이 나면서 국면 크게 갔죠. 그죠? 그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했죠. 보신 분들. 일단 상승했다. 그 일단 상승한 만큼 또 한 번의 상승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쉬어야 된다. 그죠? 오버슈팅 나는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45,000원 부분에서는 때려야 된다. 그리고 4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다. 그리고 여기서 박스권 기간 조정이 필요로 하다. 그게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비슷한 모양이야. 그게 전쟁으로 인해서 바뀐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자재 관련주 LX 인터내셔널. 그죠? 이런 쪽도 시장 지수 아까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돼. 지금 오늘 올랐어도 어떤 모습이야? 그죠? 지금 바닥 근처에서 쌍바닥 만드니 뭐니야. 그런데 2월 24일 전쟁 딱 나고 나서 질주하지요. 그죠? 질주하잖아. 그게 뭐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관련주의 수혜를 본다는 거예요. 그죠? 적어도 지금 최고점 근처에 와 있잖아요. 종합주가 지수 떨어지는데 오히려 돌아나가는 섹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렌테
그죠? 전고점 돌파하고 있죠? 야, 이런 조그만 종목까지 다 설명하면 안 되는데. 그죠?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야. 그죠? 솔브레인이니 이거 지주사 하고 뭐 나서 결결결결 되잖아. 그죠? 왜? 실적이 못 따라오니까. 그런데 반도체라고 다 반도체가 다 그렇다? 아니. 넥스틴 반도체. 그죠? 이종고점 라인 부분까지 시장 지수 쫙 차근히 하면서 돌아 나오고 있어요. ISC 실적 좋은 거 이런 거 우리 무료 카톡방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죠? 요 타임이 요날 실적 좋다고 그죠? 돌아 나오는 라인 부분들 이전 고점이니까 여기서 좀 쉬어야지 눌러주든 그죠? 이런 게 힘들면 원익QNC 응? 이제 막 발동 거는 거 그죠? 그러니까 소재 쪽은 될 수 있는 위치에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처럼 삼성전자가 세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부 다 같이 올라간다? 노. 그런 일 없다. 그죠? 자, 오늘 강세를 보인, 아까 미국 시장에서,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상한다니까 금리 인상하고 뭐 채권금가 어떻고 하니까 뭐 무진장 종목들이 올라갈 것 같죠? 왜 차트가 안 나와? 여기 분봉으로 돼 있어. 은행주들 봐봐요. JP모건이야. 그죠? 나스닥 지수보다 더 떨어졌죠? 다우 지수보다 더 떨어졌죠? 미국 시장은. 왜? 얘네들 러시아 익스포저가 있다 없다 뭐 있어도 조금밖에 없다 그러는데 굴지의 미국 대형 IB 은행들이 왜 러시아에 없겠냐고. 그죠? 아니면 유럽에서 투자한 거든 뭐든 간접적인 뭐든 있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개판이잖아. 그죠? 주가 모습이. 그죠? 만약에 금리만 가지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내려올 리가 없지.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메타버스, 메타 플랫폼 주가 어때요? 응? 이렇게 박살나 있는데 글로벌 시장의 대장이 박살나 있는데 다른 대한민국의 메타버스가 실적도 안 나오는 애들이 아니면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못 곡해하지 마셔. 플러스 실적이어도 아까 카카오가 실적이 안 나와요? 실적 나와 제가 안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에 안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을. 응? 실적이 흑자고 저 5천억 1조 벌어. 그래 1조 버는데 옛날에는 긴축이나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을 때는 멀티플 40배 50년 벌어도 돼. 지금의 영업이익으로 너 성장성 무진장하니까 50년 버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어도 막 달려붙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성장성이 있는 거 아는데 지금 바로 실적은 얼마야? 응? 지금 바로 실적은 얼만데 너? 그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메타든 뭐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대장들이 이런 모습이야. 그러니 반도체가 세계에 못 가지. 그죠? 거기에 코스트코 딱 보셔. 그죠? 소비, 소매, 서비스 이쪽 라인은 신고가야. 방산 마찬가지야. 에너지 마찬가지야. 지금은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지니까 뭐에 엑슨모빌이든 뭐든 조금 중충하지만 신고가 경신해서 가고 있잖아. 이걸 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해외 시장의 흐름들을 읽고 그 속에서 지금 국면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어느 쪽이 나은지를 판단해서 가는 거예요. 왜? 외국인들이라는 건 결국 자기네들 메이저급 선진, FTSE 선진국이든
MSCI 선진국 지수든 여하튼 그쪽에 추정하는 세력들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지네들 쪽에서 성장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 시장에서 나았다라고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움직여가는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이, 미국 시장 한번 보자고. 그죠? 아까나 여타 부분들 다 안 좋은데 뭐만 좋아해? 그나마 대형주 중에서, 그죠? 자, 엔비디아도 다시 저점 깨려고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기술주들이 다 그래, 대부분이. 그런데 애플 떨어졌어. 근데 애플 그 중에서는 최고야. 테슬라 떨어졌어. 테슬라 상해. 일부 공장 가동 못하는 부분, 그것 때문에 이번에 내려온 거야. 그죠? 이번에 속도도 빨리 올라온 거고. 그런데 얘네들은 준수해.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접목을 들어가게 되면 뭐해? 2차전지 소재는 크게 무리가 없다. 다만 상해의 봉쇄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지. 그거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2차전지 소재에서 대장은 누구? LNF. 그죠? LNF가 정고점 근처에 가 있으니까 밑에 애들이 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뭐해? 나노신소재. 그죠? 못 올라오다가 나노신소재가 올라왔고, 오늘 엔캠이니 DI 동일이니 이런 쪽이 막 같은 섹터에 내에서 키를 일부 맞추려고. 그런데 실제 대장은 LNF. 그죠? 조선 아까 이야기 막 했죠, 그죠? 현대중공업. 얘는 MSCI 지수 편입까지 연결돼 있는 애니까. 그런데 이런 건, 그죠? 그 수급이 요건이 끝나면 사그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권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죠? 이 현대중공업이 신고가를 내니까 한국조선해양이든, 그죠? 뭐 이런 게 밑에 바닥에서 삼성중공업이니 막 이렇게 오니까, 조선주 좋다 막 그러는데 저는 좋게는 안 봐요. 다만 요것 때문에 그러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 이제 어떤 거? 요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랜만에 공개 방송하니까 머리가 띵하네. 사실 그런 내용들은 다 여기에 있어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가장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지, 절대적 레벨엔. 그죠? 그런데 올라가다가 다 내려왔어. 그죠? 자, 그러니까 핵심만 땅땅 넘어가요. 일단 러시아의 뭐 원유 수출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천연가스도 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미국은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지지율이 안 좋으니까 이제 지금 보면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다 전쟁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강해 보이지. 떡 볶은 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걸 우리가 빅베스랄이잖아. 그죠? 뭔가 악재가 터졌을 때 확 깔려고. 여하튼 신재생에너지로 가고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 시대에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젠 여하튼 간에 미국에 있는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옮기는 이 작업이 필요한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상대적으로 석탄이나 원유, 이 석유 이런 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탄소 배출량, 그리고 높은 효율성을 지닌 천연가스가 에너지 전환의 브릿지, 가교 역할을 할 거고,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가운데에서 천연가스를 계기화해서 수소를 생산하면 그레이수소, 블루수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도 이제는 조금씩 효성첨단이나 상하프론테카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길게 보는 사람은 겁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이후에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하도 떠드니까. 그러니까 조선주 하는데 저는 조선주는 싫어. 기본적으로.
물론 LNG선 수요도 있고 하지 당연히. 그런데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뭐에 조선이나 자동차의 그 가격 인상 요구가 거세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엔 일정 정도 한계가 있다. 못 올라간다가 아니라 올라가도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천연가스를 어디서 구할 거냐? 그죠? 미국이 EU의 LNG 공급원의 다각화 계획의 최우선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죠? 계속 푸틴 열받게 만드는 걸 수도 있어. 그죠? 푸틴도 뭐가 있어야 휴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전쟁에서 계속 지고 있고. 그죠? 쓸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는 생화학 무기하고 핵무기밖에 없는데. 그죠? 재래식 무기는 다 군사력 별 볼 일 없다는 거 다 뽀록 났고. 그죠? 하루에 20조씩 들어가는 전비 감당하기 어렵고. 그죠? 그러니까 천연가스 부분 이거 미국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응? 물가 상승이 좀 부담인데 그거 전쟁 때문이라고 떠넘기면 되니까 정치하는 님들은 그렇게 교묘하잖아. 그죠?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 그러지. 자기네들의 정권 획득과 정권 연장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무슨 국민이 우선이야.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수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거야. 그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그런 수출 터미널에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여기란 얘기지. 파이프라인을 LNG 수출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터미널 캐퍼시티와 함께 확충되어야 하는 게 파이프라인이다. 그 미국의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LNG 이쪽 라인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LNG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러니까 LNG선을 만드는 조선주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보다 더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쪽이라고 보는 거지. 응? 강관 수요. 이해되세요? 그냥 조선이 오르고 철강이 오른다, 중소형 철강이 오른다 이렇게 바라보면 단타밖에 안 돼. 흔들리면 버티지도 못하고 단타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국내 강간 업계도 수혜를 볼 수가 있다. 그죠? 미국 시장 내 한국 강간의 입지가 이미 공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왜 미국의 강간 수입국 비중에서 한국이 23%로 그죠? 거의 최고 높잖아. 그만큼 우리의 강간이 미국에 많이 수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가져볼 만하잖아. 거기에 탑픽이 세아제강이다. 이해되세요? 그런 흐름들을 보고 공략의 포인트를 삼고 하는 거예요. 막 아무거나 어떤 라인에서 어떤 부분에 그래야 내가 밀려도 거기에다가 이제 접목시키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느냐. 그죠? 이건 사실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그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시장보다 더 크게. 그러면 뭐해? 기나긴 라인 부분들을 그죠? 여기 이 라인에 박스권 돌파했다가 올라가다가 그죠? 철강주들 안 좋아서 철강주 포스코, 현대제철 보시면 아찔하잖아. 가격들. 그죠? 그래서 거의 1년을 비실비실 하다가 2월 24일 전쟁 나면서 여기가 전쟁 나던 2월 24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나던 날 아니에요. 그죠? 2월 말. 이때부터 상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수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를 내일 사라 이런 의미 아니야. 종목 추천의 의미 그런 시각으로 섹터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거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반도체 소부잖아. 소재 쪽 라인에서 저는 후공종을 더 좋게 보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접목을 해야 된다. 그냥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이 얼만데? 그래서 시가총액이 얼만데? 그죠? 그런 거를 살피면서 가야지. 그냥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실적이 그러면 적자 전환에도 많이 떨어졌다를 거야? 그렇지는 않지만 보이는 종목이, 그러니까 내가 내 종목이 이 시장 지수가 최악일 때 버텨낼 수 있는 실적을 갖고 있느냐. 오늘 하루 4, 5% 올랐다. 하이브는 오늘 오른 이유가 있죠. 그죠? BTS 군 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군 면제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해준다면 따봉이지. 그지? 그 형평성 논란이나 이거 국위 선양이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참 찬반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하튼 저는 찬성하는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여튼 그런 부분이고 뭐 화장품 뭐 막 얘기를 하는데 그죠? 마스크 우리나라 벗어서 화장품 회사들이 색조 화장품 많이 팔린다. 그걸로 절대적인 펀더멘털이 확 늘어날까? 가장 큰 건 중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선택할 때는 중국 매출 비중보다 그죠? 유럽이나 미국 비중이 더 높은 쪽을 선택을 하는 게 나은 거고. 그러니까 각 섹터마다 내가 어떤 종목에 어떤 흐름을 갖고 갈 건지 그 섹터를 공략하는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종목으로 찾으셔야지. 그죠? 왜? 여기서는 단기 대응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고생하셨습니다.